KF-21의 진짜 승부는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서 갈린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하늘에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전투기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다. 지금 KF-21은 미국지 2계열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 구매에 머무르지 않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국내 조립과 부품 생산, 운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미국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과장된 표현보다 훨씬 중요한 현실이다. 한국은 아직 엔진을 완전 독자 개발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KF-21 보라매는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시제기는 사천기지에서 이륙해 약 33분 동안 비행했고, 이것은 한국 항공산업이 단순 정비와 조립 중심에서 독자 전투기 개발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멋진 외형도 아니고 레이더 하나도 아니다. 가장 높은 장벽은 엔진이다. 엔진은 추력 열 관리, 내구성 연료, 효율 정비, 주기 고고도, 안정성까지 모두 잡아야 한다. 한 번의 비행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천 시간 동안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계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 쓰인 검증된 엔진이다. 한국은 이 엔진을 바로 수입해 붙이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조립 정비 지원 역량을 키워왔고, 2024년 6월에는 KF-21 양산용 엔진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알려졌고, 이 기간 동안 40대 이상 규모의 엔진과 예비 모듈 공급이 포함된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KF-21이 시험용 시제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공군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한다. F-414는 여전히 미국 기술 기반의 엔진이다. 따라서 한국이 오늘 당장 엔진 분야에서 미국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한국이 미국 엔진을 쓰면서도 국내 생산, 국내 조립, 국내 정비, 국내 운용 체계를 넓혀가는 것은 분명한 변화다. 험한 변화다. 전투기 사업에서 통제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부품 하나, 공정 하나, 시험 데이터 하나를 국내에 축적할수록 통제력은 조금씩 한국 쪽으로 이동한다. KF-21의 엔진 전략은 바로 이 느리지만 결정적인 이동을 보여준다. 한국이 엔진 독자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다. 수출 때문이다. 전투기는 잘 만들었다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엔진 항전 장비 미사일,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 가운데 핵심 기술이 외국에 묶여 있으면 수출 대상국과 수량 장비 구성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F-35가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미국이 운용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부품 공급망을 깊게 관리한다. F-16 역시 전 세계에 널리 팔렸지만 미국의 허가 체계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성능뿐 아니라 판매 자유도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KF-21을 단순한 중형 전투기가 아니라 방위 산업 독립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데이터 처리 장치, 무장 통합 능력, 그리고 엔진까지 단계적으로 국산화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KF-21은 한국형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됐고,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 1에서 시작해 공대지 능력을 확장하는 블록 2, 이후 더 높은 스텔스성과 통합 능력을 갖춘 미래형 개량까지 계획되어 있다.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산업체계로 설계된 것이다. 엔진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전투기 엔진은 수만 개 부품이 극한 온도와 압력 속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테어빈 블레이드는 고온 가스를 견뎌야 하고, 압축기는 고속 회전 상태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며, 연소실은 안정적인 추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재 기술, 정밀 가공 코팅 기술 시험, 설비 장기 내구 데이터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이 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 체급을 한 단계 올리는 일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화는 단순히 완성품을 받아 조립하는 기업이 아니라 항공 엔진 부품 생산과 정비 시험 지원 경험을 축적해온 기업이다. GE, 프레덴, 휘트니, 롤스로이스네 등 세계 주요 엔진 기업의 공급망과 연결된 경험도 있다. 이런 기반이 없다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청웅 같은 무기 체계에서 생산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을 세계 시장에 보여줬다. 이제 그 다음 시험대가 항공 엔진이다. KF-21이 미국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양산과 운용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국형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 검증된 엔진으로 KF-21의 초기 전력화를 늦추지 않고 그 사이 국산 엔진 기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26년 이후 KF-21이 실제 공군 전력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 관심은 비행 성공 여부가 아니라 운용 비용과 정비 효율 부품 공급 안정성으로 이동한다. 전투기는 구매 가격보다 운용 기간 전체 비용이 더 중요하다. 엔진 정비 주기가 짧거나 부품 공급이 막히면 전투기는 경납고에 멈춰선다. 반대로 국내에서 정비와 부품 지원이 가능해지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긴급 상황에서도 전력 유지가 쉬워진다. 이것이 KF-21 엔진 국내 생산 체계가 군사적으로 갖는 의미다. 수출 시장에서도 차이는 커진다. 동남아, 중동, 동유럽 일부 국가는 F-35를 구매하기 어렵거나 정치적 조건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F-16은 검증됐지만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는 한계가 보인다. 이 사이에서 KF-21은 중간 지대를 노린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4, 5세대급 기체로서 A, ESA 레이더, 최신 항전 장비, 향후 공대지 능력, 확장 합리적인 운용 비용을 앞세울 수 있다. 여기에 엔진과 핵심 부품의 국내 통제력이 높아지면 협상력은 더 강해진다. 물론 과제는 아직 크다. 독자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엔진은 시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양산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군용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도 혹독하다.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비행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한국이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고 해서 곧바로 KF-21 전체를 완전 독립형 전투기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시험 개량 인증 양산 운용, 데이터 축적이 순서대로 따라와야 한다. 그럼에도 KF-21의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은 이제 남이 만든 전투기를 사서 쓰는 국가에서 자기 전투기를 만들고 자기 레이더를 올리고 자기 부품망을 구축하며 자기 엔진까지 노리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속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전투기는 가능성의 언어로 설명됐다. 그러나 2022년 첫 비행 이후 시제기들은 비행 시험을 이어갔고 양산 계약과 엔진 공급 계약이 현실이 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KF-21이 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더 독립적인 전투기로 진화하느냐다. 여기서 특허 생산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이 F414의 모든 원천 특허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면허 생산과 국내 조립, 그리고 일부 부품 생산 능력 확보다. 하지만 이 차이를 작게 보면 안 된다. 전투기 엔진을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것과 국내 공장에서 조립하고 시험하고 정비하며 운용 데이터를 쌓는 것은 전략적 무게가 다르다. 전시의 해외 공급망이 흔들릴 때 무엇을 국내에서 고칠 수 있느냐가 전투 지속 능력을 가른다. 평시에는 가격과 일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위기 때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바뀐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한국형 엔진 개발의 사전 훈련장이 된다는 점이다. 엔진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국가는 반드시 이전 단계의 생산 시험 정비 경험을 필요로 한다.
고온 부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압축기와 터빈의 결함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실제 비행 후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지 모르면 독자 엔진은 종이 위의 설계로 끝난다. KF 21의 F414 국내 생산 체계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양산 안정성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 개발의 기반을 만든다. 세계 방산 시장은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무기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부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정치적 압박 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를 더 냉정하게 따지고 있다. 성능표에서 최고 속도와 최대 고도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구매국은 생산 능력 납기 유지비, 수출 통제 위험까지 함께 본다. KF-21이 이 틈을 파고들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 전투기가 잘 날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전체 항공산업 체계를 직접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F-21 엔진 문제의 핵심은 대성공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통제권이라는 한 단어에 있다. 미국 기술 기반 엔진을 쓰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생산과 정비 부품 공급망, 장기적인 국산 엔진 개발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국은 전투기 사업의 주도권을 조금씩 넓히고 있다. 이것이 진짜 변화하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전력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심장부가 바로 엔진이다. 엔진을 잡는 나라가 전투기의 미래를 잡는다. KF-21의 다음 승부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밀어 올리는 뜨거운 터빈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핵심은 과장된 승리 선언이 아니라 축적이다. 오늘 쌓은 생산 경험과 시험 데이터가 내일의 독자 엔진으로 이어질 때 KF-21은 진짜 의미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이름값을 완성하게 된다.